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해의 길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의 길 3단계부터 설명드릴 건데요.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1, 2단계도 한번 같이 좀 다시 한번 보시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의미한 것은 허물이 없으리라. 처음에 가해 규범을 강하게 적용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나중에 풀어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역의 일반적인 리듬은 나중에 풀어줄 생각이기 때문에 도리어 처음에는 강하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허물이 없다. 두 번째는 드디어 양이 옵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강하게 적용하던 규범을 풀어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일종의 규제 해제 조치 같은 거죠. 그렇게 풀어줬더니 세 마리 여우가 설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풀어줬더니 세 마리 여우가 설치니까 바로 이때 세 마리 여우를 잡아라라는 것입니다. 잡아서 어떤 가의 어떤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해라. 그래서 좀 이 가의 규범을 딱 세워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3단계죠. 3단계는 다시 음요가 오죠. 예, 그래서 그 다음 3단계입니다. 예. 3단계는 이게 규범 강화, 규범 완화, 다시 규범을 강하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음이 세 번째 오니 다시 규범을 강하게 하니 사람들이 짊어지고 수레를 타고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규범을 강하게 했다가 좀 풀어주니까 이제 좀 풀어주나 보다 했는데 다시 강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실망하고 떠난다는 얘기죠. 반목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짊어지고 가고 또 수레를 타고 간다. 사람들이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직을 떠나버린다는 얘기죠. 이때 침범이 이르도록 초래하기까지 정하는 것은 인색하리라. 그래서 떠날 정도로 강화하는 거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뭐냐 하면 주역이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이참에 보낼 사람은 보내라는 얘기입니다. 예. 군자가 마음먹은 거는 이 가족의 현재 반목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에 정해놓은 이 규칙이나 규범이 너무 엄격하니까 이 반목이 해소되지 않는다. 그래서 규범을 완화해 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렇다고 이 분란을 일으키는 일종의 원흉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조직에. 있는 상태로 완화해 주는 거는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화하기 전에 차라리 더 강하게 조여서 떠날 사람은 떠나게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예. 떠날 사람은 떠나게 만들어서 다 떠나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 선의를 갖고 있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만 남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완화해서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좋게 만들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미리 좀 전반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럴 어떤 이 전략적인 사고를 갖고 처음에는 도리어 강화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게 떠날 사람 떠나게 만드는 것까지 좋다. 그렇지만 이게 좀 너무 지나쳐서 침범이 이르도록 만들지는 말아라. 요거만 침범이 이른다는 건 뭐냐 하면 일종의 침범 여기서 이거는 이제 일종의 병장기를 들고 이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까지는 만들지 말되 떠날 사람 떠나게 만드는 것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4단계 그리고 나서 4단계 다시 양이 오죠. 다시 규범을 완화해주고 있죠. 이렇게 떠날 사람 떠나보내고 나서 그리고서 규범을 또 완화하고 있습니다. 4단계. 예. 양이 네 번째 오니 반목을 풀긴 하는데 엄지발가락 단계에 머무르는 상이다. 벗이 이르리니 이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4단계 풀긴 푸는데 엄지발가락 단계. 많이 안 푸는 거죠. 이 발서부터 비유하는 거는 조금만 푸는 거지요. 예. 4단계에서 풀긴 푸는데 조금만 푼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도 벗이 이른다. 벗이 이르리니 이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뭐냐면 앞서 3단계에 사람들이 짊어지고 떠나고 수레를 타고 떠나고 막 떠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러다가 좀 큰일 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4단계에 이르러 이렇게 좀 규제를 풀어주면 그러면 이제 벗이 오니, 그러니까 벗이라는 건 말씀드렸죠. 나를 알아주는 사람, 군자를 알아주는 사람, 군자의 정말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주는 사람이 나타날 거니까 믿어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리듬을 타고 있죠. 강약 리듬을 타고 있죠. 리듬을. 예. 강약 리듬을 타고 있기 때문에 4단계에서 풀어주긴 풀어주되 엄지발가락 단계에만 풀어주는 정도로 조금만 풀어줬는데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예. 주역이 지금 상당히 전략적인 조언을 하고 있는, 주역이 사실 굉장히 구체적인 조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풀어줄 건데 풀어주기 전에 떠날 사람을 떠나보내고 풀어줘야지, 이 분란을 일으키는 원흉들을 그냥 두고 풀어주면 가족이 나중에 또 반목이 생기고 또 엉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풀어주기 전에 오히려 강화해서 사람들을 다 갈 사람 가고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풀어줘서 새로운 새 출발을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3단계 강화시켜서 사람들이 떠나는 위기죠, 위기. 그러니까 3단계는 분명히 위기입니다, 위기. 그렇지만 4단계에서 완화해주면 이 나를 알아주는 벗들이 나타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3단계에서는 조여라, 4단계에서 풀어줘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5단계죠, 5단계. 음이 5번째 오니 군자가 오직 예함으로써 반목을 해소함이 있도록 하면 길하리라. 소인들에게 믿음을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 풀어줬죠. 5단계는 이제 다시 이 5단계는 응축이죠, 응축. 그런데 이 5단계에는 그 기존의 그 규칙을 강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2, 3, 4단계가 리죠, 리. 2, 3, 4가 리를 이룹니다. 리라는 거는 공동체의 규범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 3, 4가 리가 됐다는 거는 이 가족의 드디어 새로운 규범이 정립됐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엄격했던 규칙이 아니라 완화된 새로운 규칙이 확립됐다는 것입니다. 아까 4단계에서 그 엄지발가락 단계에 풀어줬다는 게 그거죠. 새로운 규칙이 정립됐고 5단계에서 음효라는 것은 이 새로운 규칙을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규칙을. 그래서 이 새로운 규칙을 따르니 군자가 오직 예함으로써 반목을 해소함이 있도록 하면 길하리라. 왜냐하면 완화된 새로운 규칙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풀어준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렇게 하면 길할 것이고 이제 소인들에게 믿음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죠. 4단계는 군자를 알아봐주는 벗들이 먼저 나타났고 5단계의 새로운 규칙대로 군자가 적용을 하면 이제는 좀 더 폭넓게 소인들까지 이제 군자를 믿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의 이 가가 이제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5단계에 이르면 소인들까지 군자를 믿어주기 때문에. 그런데 어째서 소인들까지 군자를 믿어주느냐? 앞서 떠날 사람을 다 떠나보냈기 때문입니다. 원흉들을 내보냈기 때문에 이제 소인들까지 군자를 믿어주는 그런 결과가 된 것이죠. 그다음에 6단계는 극상의 자리에 음이 오더라도 공이 그로써 높은 담 위에 앉은 맹금을 맞춰 잡을 것이니 불리할 것이 없으리라. 이 6단계 다시 음이 오죠. 뭐냐면 여기서 정립한 새로운 규칙을 계속 규칙을 적용하고 다시 어쨌든 가가 새로운 출발을 하지만 새로운 출발을 하면 그 새로운 규칙을 또 이제는 분명히 적용을 해야죠. 그래야 이게 이 단단히 뭉친 가족 같은 조직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규칙을 연거푸 강하게 적용을 하면 불만을 갖는 사람이 또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그 불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높은 담 위에 앉은 맹금입니다. 그렇죠.
가족이라는 거는 이렇게 울타리가 있죠. 그래서 맹금이 높은 담 위에 앉았다는 거는 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가족을 벗어날까 말까 생각하면 담장 위에 앉았다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밖으로 나가면 가족을 벗어나는 거니까 영거포 또 규칙을 적용하니까 이 벗어날까 말까 고민하는 이런 맹금들이 담장 위에 앉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눈치를 본다는 거죠. 근데 걱정하지 말아라. 공이 이런 걸 다 잡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건 뭐냐면 공이라는 거는 그 읍국의 군주입니다. 군주 공. 예. 제가 지난 시간에 노나라 말씀드렸는데 공이 있고 그 밑에 대부인 개씨가 있고 그 밑에 양화가 있고 이 공이죠. 공작이죠. 공. 이 공은 왜 공이냐? 공의의 집행자. 공공적인 그 법 집행자이기 때문에 공입니다. 그래서 이 담장 위에 앉은 이 맹금은 공이 이걸 처벌할 거니까 불리할 게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가족이 새 출발을 한 이상 괜찮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해의 길의 괴사입니다. 괴사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해의 길에서 이로운 것은 서남 방향이다. 주목되는 거는 불리한 것은 동북이다. 이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앞서 살펴본 건의 길에서 거기는 이로운 것은 서남 방향이고 불리한 것은 동북 방향이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없거든요. 없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떠날 사람 떠나는 거는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로운 것은 서남 방향, 서남은 득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로운 것은 서남 방향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4단계에 여기 이 나를 알아주는 벗이 이른다고 했죠. 이 집안에 벌어지는 반목을 해소하고 새 출발을 하는 이 과정에 이 험난한 과정이기 때문에 분명히 군자를 알아주는 벗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벗을 얻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반면 동북은 불리하다 이 말이 없는 건 뭐냐면 떠날 사람 가는 거는 걱정하지 말고 보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려는 곳이 없어졌다면 거기에서 돌아와 복귀하면 길하리라. 뭐냐면 가려는 바가 있다면 일찍 서두르는 것이 길하리라.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가의 그 반목을 해소하는 이 길을 살펴보시면 이 과정 자체가 상당히 위기가 있습니다. 아까 3단계 보셨죠? 사람들이 짊어지고 떠나고 수레를 타고 떠나고 이런다고 했죠. 자칫하면 가가 해체될지 모르는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섣불리 이 해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가려는 바가 있다면 뭐냐면 섣불리 갈 게 아니기 때문에 앞서 건의 길 같은 것이 있는 것이죠. 힘들더라도 힘든 상황 참고 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가려는 바가 있다면 내가 정말 이뤄야 될 일이 남아 있다면 건의 길로서는 이룰 수가 없겠죠. 건의 길에서는 끊임없이 조심조심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건의 길에서는 가려는 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가려는 바가 있다면 건의 길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반목을 해소해서 새로운 강한 가족이라는 조직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면 그렇다고 판단했으면 일찍 서두르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건의 길을 힘들여 가지 말고 일찍 서둘러서 가를 다시 새로운 새 출발을 튼튼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서 새 출발하는 것이 낫다. 서두르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반대로 가려는 바가 없어졌다면 이렇게 이 해의 길을 가려고 했는데 가려는 곳이 없어졌다면 그러면 무리해서 해의 길로 계속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가족이 해체되는 위기가 오기 때문에. 왜 이런 조언을 하냐면 지금이 하경이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하경이 세계에서는 모두가 예와 의리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경의 세계에서는 무리를 해서는 상경의 세계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무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려는 곳이 없다면 무리해서 이렇게 해이길을 갈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해길 말씀드렸고, 다만 여기 재밌는 거는 요런 대목, 제가 이거 아직 풀지 못한 건데, 가려는 곳이 없다고 할 때는 바소자를 썼습니다. 바소. 근데 가려는 바가 있다면이라고 할 때는 사실 같은 뜻인데 소를 안 쓰고 유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 자체가 다를 여지가 있습니다. 소자를 주역에서 여러 군데 쓰거든요. 예, 근데 유유왕 할 때는 꼭 유자를 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지 이거는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혹시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뭐 이런 대목의 차이를 좀 아시는 분이 계시면 유튜브 제 유튜브 강기진의 주역 산책 그 밑에 좀 댓글로 의견 같은 거를 좀 보태 주신다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계속 좀 해결 못하는 부분이라 예,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예. 해길 설명드렸는데 예, 새로운 궤로 넘어가기에는 시간이 좀 애매해서 한번 이 해길 한번 다시 처음부터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한번 자꾸 좀 이 궤요사 눈에 익히시는 것도 좋기 때문에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애초에 그 지난 시간에 그 하늘과 땅의 어긋남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죠. 예, 이 하늘과 땅의 어긋남, 이 지금 해길도 보면 네, 이게 이 해괴죠. 해괴 전체적으로 해괴는 이렇게 하괴와 상괴, 8괴인 하괴와 상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괴가 지도고 상괴가 천도인데 이 지도를 보시면 감이죠. 감은 시련입니다. 시련. 네, 그리고 상괴는 이 진이죠. 진은 새 출발입니다. 새 출발. 네, 그래서 해의 길에서 지금 그 군자가 놓인 상황은 뭐냐 하면 우리 이 가족 안에 반목이 있다는 것이죠. 반목이 있어서 모든 구성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게 감계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예. 모든 구성원에게 시련이 닥친 상태입니다.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죠. 그러면 이때 하늘이 원하는 뜻은 뭐냐? 새 출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반목을 해소해서 가족이 좀 새 출발을 해라. 이게 하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하늘의 뜻을 땅 위의 현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현재 끊임없이 반목으로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땅 위의 현실이 하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할 때 이때 바로 사람의 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할 일이. 사람이 노력해서 땅 위의 현실이 하늘의 뜻을 따라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때 사람이 할 일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뭐냐면 2, 3, 4를 합쳐서 리를 이루라는, 리는 공동체의 규범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2, 3, 4를 합쳐서 이 가족의 새로운 규범, 좀 더 완화된 새로운 규범이 정립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람의 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2, 3, 4를 묶어서 리괴를 성립시키고 그러면 3, 4, 5를 묶어서 감을 성립시키라는 얘기는 뭐냐? 감은 시련이기도 한데 뭐냐면 시련을 통한 단련이, 시련을 통해서 단련하는 것, 시련을 통해서 단단해지는 것이 감입니다. 그래서 3, 4, 5를 묶어서 감을 이루라는 건 뭐냐 하면 2, 3, 4에서 새로운 규범을 확립했죠. 그렇게 확립한 새로운 규범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그 다음 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떤 시련을 통해서 이 실제의 적용을 통해서 단단하게 만드는 것, 그게 두 번째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규범이 단단해졌으면 이 가족은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드디어 하늘의 뜻을 따라가게 됐지요. 예. 그래서 이 주역이 왜 의미가 있느냐? 저민들이 발견한 건 뭐냐? 저민들은 사실은 애초에는 점을 치기 위해서, 이 가족의 앞날을 점을 치기 위해서 이 연구를 한 것이죠. 근데 발견한 게 뭐냐 하면 사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세상 일은 딱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 그 상황에 놓인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이 어긋남이 있는 이 사이에 놓인 군자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주역의 의미가 있습니다. 군자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는 이렇게 두 가지로 인도가 주어지죠. 예. 이렇게 해서 군자가 이 역할을 해내면 땅의 현실이 하늘의 뜻을 따라가게 만들기 때문에 천지인 삼재죠. 천도 지도인조. 천지인 삼재. 어째서 사람이 하늘에 짝한다는 말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늘의 뜻을 이루는데 사람이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예. 사람을 아주 귀하게 보는 거지요. 예. 저민들이 끊임없이 이 세상 돌아가는 거를 관찰한 결과 이렇게 사람이 역할이 있다라는 거를 발견했고, 그래서 사람이 하늘의 뜻을 돕는 존재다. 천지인 삼재라는 말이 생긴 것이죠. 이걸 가만히 보시면 이 2단계 요 2효를 보실까요? 2효를 보시면 2효는 뭐냐 하면 지도에서 보면 감계의 2효입니다. 지도로 보면 감계의 2효죠. 그런데 인도로 보면 리괴 2, 3, 4를 묶어 리죠. 2, 3, 4를 묶어 리괴의 1효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2단계에서는 이 2단계는 감의 둘째 단계일 수도 있고 리의 첫째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걸로 만드냐는 사람의 역할입니다. 군자의 할 일은 이 2단계를 감의 2단계에 머무르게 하지 말고 노력해서 리의 1단계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사람의 할 일이 리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건 뭐냐면 이걸 감계 2호 상태로 그냥 방치하면 절대 이게 이렇게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영원히 하늘을 따라가지 못하고 반목으로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상태로 남게 됩니다. 근데 이 군자가 노력해서 이거를 감의 2단계가 아니라 이렇게 묶어서 리의 1단계로 바꿔낼 수 있다면 그때 땅의 현실이 하늘의 뜻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 2단계에서는 두 가지가 겹치죠. 두 가지가. 예. 감과 리가 겹치죠. 3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3단계. 3단계에서는 세 가지가 겹칩니다. 세 가지가. 그렇죠? 이 3단계는 감의 3단계이기도 하고 리의 2단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는 이건 또 다른 감이죠. 이거는 이 종류가 다른 감이죠. 세 번째 감의 1단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3단계에서는 무려 세 가지가 겹칩니다. 그래서 이 가장 유동적인 변동성이 많은 상황이죠. 이게 위기의 단계입니다. 위기. 이 3단계에서는 세 가지가 겹치기 때문에 아주 유동적이고 사람이 역할이 크겠죠. 세 가지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사람이 할 일이 많습니다. 위기 단계에서. 4단계도 세 가지가 겹치죠. 4단계도. 여기 1단계이고 2, 3, 4 리괴의 3단계이고 세 가지 겹치는 거 아시겠죠? 예, 뭐냐면 여기 이게 하나고 그다음에 이렇게 리의 2단계 리의 3단계이고 리의 3단계가 둘이고 여기 감이죠. 감. 두 번째 감의 중간 단계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죠. 4단계도 세 가지입니다. 4단계는 도약이죠. 도약. 3단계는 위기의 단계, 4단계는 도약의 단계입니다. 도약의 단계도 변수가 세 가지죠. 그러니까 아주 유동적이고 사람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사에서 벌어지는 6단계의 변화에서 사람이 가장 역할을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게 3단계 위기의 단계와 4단계 도약의 단계입니다. 예. 여기서 사람의 역할이 아주 크죠. 예. 이게 위기와 도약의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역의 괴상이 의미하는 것은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 함축적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 가지 괴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또 흥미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